오늘의 쇼는 아인슈타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빛 제2부. 혹시 우릴 놀리는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정말 황당한 얘기네요. 저걸 타면 시간이 달팽이처럼 느리게 움직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해요. 거짓말도 정겹고 대양이 있지. 우릴 다 바보로 하는 거요 뭐요? 그러니까 저걸 타고 있는 동안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소린가요? 맞습니다. 이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별들을 가로질러 날아간다면 우주선에 탄 사람들의 시간은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해 느리게 갈 겁니다. 그럼 저부터 타고 싶네요. 내일 벌어질 경마의 결과를 미리 알아내고 돌아와서 이기는 쪽 경주마에 돈을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상대성 이론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시간을 타고 미래를 향해 여행을 떠난다고 해봅시다. 광속에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상대적인 시간은 지구에 정지한 채 남아있는 사람들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여행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흘러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상상 여행을 통해 입증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저 멀리 항성으로 떠납시다. 알리타크로 말이죠. 알리타크는 이곳에서 700광년이나 떨어진 곳이랍니다. 700광년이나 떨어진 곳이요? 어떻게 광년이 거리의 측정 단위가 될 수 있죠? 시간의 단위가 아닌가요? 광년이란 건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약 700광년이라는 소리는 알리타크와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알리타크의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약 700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없으니까 만약 내일 알리타크가 폭발해서 산산조각이 난다고 해도 우리는 약 700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알 수가 없어요. 폭발한 빛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기까지는 700년이 넘게 걸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주는 사실 과거의 우주의 모습인 겁니다. 멀리 떨어진 우주에서 일어난 일일수록 실은 더 예전에 일어난 일들이 되는 거죠. 제 이론의 기초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물리학 공식을 통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E는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는 내용이죠. 그 공식이라면 나도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 커다란 버섯구름 포스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 공식이 쓰여 있던 걸. 설마 저건 원자폭탄? 세상에 너무 끔찍해. 자자, 진정들 하세요. 괜한 확대 해석으로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죠. 저 버섯구름은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대량 학살 무기예요. 나의 방정식은 핵무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요, 박사님의 방정식은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질량이 어떻게 에너지로 변하는지, 또 반대로 에너지는 어떻게 질량이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방정식이라고요. 잘못은 이를 악용해서 온 인류에게 재앙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이 방정식을 발견했을 때 난 우주에서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의 생명체가 살게 해주는 태양 에너지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이 방정식을 지구의 생명체를 없애는 일에 사용했어요. 핵폭탄을 만들어서 말이죠. 핵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뒤 아인슈타인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절망에 빠졌어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진보가 인류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너무해요. 과학 기술을 악용하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랍니다.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베티, 어서 좀 도와줘요. 박사님 그리고 관객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의 방정식은 인류에게 유익한 영향도 많이 끼쳤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이 방정식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원자력 에너지도 바로 이 방정식을 적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제 그만 원자 폭탄에 대한 죄책감은 털어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쁜 생각은 접어두고 미래로 가는 여행에 대한 얘기나 계속해 보실까요? 저는 물론 관객들도 무척 궁금해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예, 미래 여행 얘기나 해주세요. 이젠 다 잊고 우주로 날아가자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이 맞아요. 책임감은 가지되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자, 그럼 다 함께 상상 여행을 떠나봅시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까지 1년 동안 속도를 높여 날아간다고 말이지요. 상상을 해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무슨 놀이공원도 아니고 애들 장난해? 진짜 과학을 다루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상상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실험을 통해 입증을 해야지. 그게 과학이잖아. 처음 내가 이 이론을 발표했을 때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사실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답니다. 실험에 필요한 장치와 조건을 단순하게 가정한 후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날 현상을 예측하는 사고 실험 같은 것 말이죠. 바로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진행하는 실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독특한 연구 방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학계에서도 사고 실험을 새로운 과학 연구 방법으로 인정하게 됐답니다. 고마워요, 베티.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탄 우주선의 속도는 점차 올라갑니다. 처음 우주를 날아가는 몇 달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우주선에 탄 사람들은 폭삭 늙게 되는 건가요? 아니 반대로 젊어질지도 몰라. 아니에요. 어쩌면 머리가 폭발해버릴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모두 틀렸습니다. 탑승자들이 느끼는 시간은 이전과 같습니다. 단지 탑승자들에겐 1년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요. 즉, 상대적으로 탑승자들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겁니다. 우주선에 탄 사람의 시계로 시간을 쟀을 때 지구에서 알리타 끝까지는 13년이 걸립니다. 돌아올 때도 13년이 걸릴 테니 여행에 걸린 시간은 총 26년이겠죠. 하지만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탑승객들에게 왕복 26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지구에서도 26년이 흐를 것 같지만 사실 지구에서는 7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더라도 지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광속에 가깝게 우주를 날면 아주 먼 곳까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구에 남아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행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 수는 없답니다. 광속에 가깝게 이동하면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따라 여행을 다녀온 사람과 지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는 큰 시간 차이가 생기죠. 물론 그들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상상 정말 지겹구만. 상대성 이론이니 뭐니 하는 거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 진정한 과학자라면 두 눈으로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실험을 해야지. 당신들의 여행 때문에 우린 미래 세계 벌레가 돼버렸어요. 책임져요. 어떡할 겁니까? 아,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건 정말 싫은데 상상으로 한 실험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한숨 자고 나면 모두들 정상으로 돌아와 있겠죠.